어떠한 활동도 없으면 뇌졸중 회복에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LPT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우가 급성기에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는 시간이 많을 때에, 즉 와상 환자를 보호자가 케어할 때 필수적으로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들 11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뇌졸중 환우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이 뇌졸중 자체를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제때에 좋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아쉬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욕창이 생기거나 관절이 구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구강 케어나 기저귀 케어를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하루에 3번 세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 식사 후에 구강 케어를 해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가 구강 케어를 잘 하지 못하면 세균이 들어가서 또 다른 뇌졸중이나 어떤 2차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구강 케어 해주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몸은 물티슈나 물에 젖은 타월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몸을 잘 닦으면서 빨갛게 변한 부분, 그러니까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침상 위에 에어매트, 바람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에어매트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2개, 3개 정도의 쿠션을 사용해서 적절한 포지셔닝을 잘 취해주셔야 돼요. 환자가 천장을 보고 누워있거나 오른쪽 또는 왼쪽 옆으로 누워있을 때 이 바닥에 압력이 잘 모이지 않도록 쿠션을 이용해서 그 압력을 잘 분산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환측, 마비측으로 돌아 누웠을 경우에는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절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쿠션을 사용해서 포지셔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체위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조금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적인 도움은 환자한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저귀 케어를 할 때는 소변을 볼 때마다 자주 갈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저귀 사이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느슨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공기 목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람이 잘 환기가 되도록 해서 특히 이 회음부 쪽이 청결하게 또 건조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욕창 예방에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환자가 머리를 잘 가눌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중에 이 삼킴, 음식을 잘 삼킬 수 있는지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한 번에 할 때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씩 앉아있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어떤 내과적인 상황이 완전히 안정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연습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있을 때에 한 5분만 지나도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어지러움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점차적으로 매일매일 앉아있는 시간을 1분, 2분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삼킬 수 있다면, 특히 물을 살에 들리지 않고 삼킬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매일 꾸준히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음식도 잘게 썰어서 가능하면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물을 섭취할 경우에 사례가 잘 들린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이 물을 걸쭉한 상태로 점도 증진제를 사용해서 먹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화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어떤 음식물을 어떤 형태로 섭취하는지에 대해서 보호자분이 결정하시기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킴 장애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삼킴에 대한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보호자분이 혼자 판단하실 게 아니고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체 활동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뇌졸중 후에 변비가 잘 생겨요. 그래서 변비가 잘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은 신체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오랫동안 누워있는 분들은 가벼운 장 마사지나 또 따뜻한 찜질, 온찜질을 배에다가 대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나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물리치료사가 강조하는 와상 환자 케어할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이 굳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거예요. 근육의 긴장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점차적으로 뻣뻣해지면 오히려 이게 뇌졸중을 회복하고 있다, 회복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육은 계속 뻣뻣해지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관절이 쉽게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관절 구축이라고 부르는데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구부러져 있는 경우에 팔꿈치를 완전히 펴서, 그리고 손가락도 구부러져 있다면 이걸 손가락을 완전히 펴서 한 2시간 정도를 장시간 유지해주는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다면 팔꿈치를 완전히 펴서 그 위에 모래주머니를 받치고서 무게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를 편 채로 1~2시간 있게끔 해주고, 손가락도 구부러진 손가락을 펴서 이 사이에 뭐 생수병이나 적당한 물건을 쥐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이 가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환자가 이 손톱 때문에 굉장히 아플 수도 있고요. 손바닥 사이에 습진 같은 것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자주자주 손가락을 펴주고 편채로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편채로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또 발목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발목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재활 운동을 할 때에 발목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딛고서 설 수가 없어요. 발목 관절이 이렇게 0도 정도로 구부러져야 되는데 이런 채로 굳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와상 환자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는 발목 관절을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이 침대 사이에 쿠션을 대주거나 침대 끝까지 가서 누워서 이렇게 발목 관절을 구부러진 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호흡 운동은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굉장히 좋아요.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게 되면 폐렴이 생기기가 쉽고 또 혈청 같은 것들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절들을 잘 움직여주고 규칙적으로 호흡 운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침상에서 호흡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풍선을 부는 방법이 있고, 이게 좀 어려우면 휴지 한 장을 이렇게 들고서 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내가 호흡을 내뱉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호흡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수동 관절 운동입니다. 혼자서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팔이나 다리를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관절을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서 관절 구축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피부나 관절 수용기의 감각을 자극해 주기 때문에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을 깨우기 위한 이런 각성 효과도 있고, 또 감각 자극이 되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환자가 조금이라도 거동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다면 스스로 자세를 변환해보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충분히 기다려주시면 좋습니다. 환자가 몸을 가눌 수 있다면 침상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앉아서 이 양발을 바닥에 놓고 앉아있는 연습하는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뇌졸중 환자가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보호자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환자가 누워서 쉬는 시간이 길수록 몸은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활동도 없으면 뇌졸중 회복에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앉고 일어나고 움직이고 먹고 말하는 것이 뇌졸중 회복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